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따돌림과 막말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네.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나요? 작년이었죠. 2018년 설 연휴에 대학의 한 병원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간호사 직군 내에는 태움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네.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급박하고 위중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붙여서 서로 가르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럴 때 좀 강압적인 교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가장한 직장 괴롭힘의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네. 태움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간호사들이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할 때 촛불을 들고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촛불이 타는 것을 태움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이제 잘못 완전히 되어져서 일부에서는 영혼이 다 탈 때까지 의료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 조직에도 헌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압적인 어떤 규율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 선배들이 좀 강압적이어도 선배 말을 따라야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런 강압적인 교육에는 뭐 머리를 잡아당긴다라든지 뺨을 때린다라든지 이런 행동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런 행동은 당연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안 좋은 행동입니다. 네. 또 작년에 삼성전자 해외 법인장 고위 간부가 직원들한테 함부로 폭언하고 수시로 또 성추행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미래기술개발 사장인 양진호 사장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직원들을 염색시키고 무슨 그 생물을 사냥을 시키고 하는 이런 예. 나쁜 행동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사건들 외에도 네.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례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이제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보고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20세에서 64세 정도의 성인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최근 1년 동안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73%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 빈도를 좀 살펴보면요. 월 1회 정도가 21.4%, 주 1회 정도가 13.2%, 예. 또 거의 매일이라고 하는 응답도 12%나 되었고요. 그 외에 월 1회 미만은 26%였습니다. 사실 네. 계산해보면 절반 정도가 네. 한 달 동안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피해를 그러네요.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0명 중 7명 이상의 직장 내에서 그렇죠.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예. 얘기인데요. 자, 그럼 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보통 어떤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요? 그 괴롭힘의 이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요. 예. 가장 이제 많았던 경우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이런 이제 정신적인 공격이 2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어떤 뒷말이나 또 소문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 또 온라인상에서 모욕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 외적인 일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이런 거였는데요. 이게 20.8% 정도였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소외시키는 것, 무시하는 것, 말하자면 인간관계에서 따돌림이나 차별을 하는 것 정도가 16% 정도였고요. 네. 많이 시키시죠. 잔심부름 시키는 것, 네. 이렇게 과도한 사적 요구 이런 경우도 10%였고요. 직접 때리는 이런 신체적인 공격도 2%나 됐습니다. 네, 정신적인 공격부터 정말 물리적인 공격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들, 이들의 네. 심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상황과 성격이 같이 작용한다라고 보는데요. 네. 특별한 상황에 이런 잠재된 성격이 올라와서 이런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심리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을 이제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면 내가 좀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요. 예,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는 걸 보면 상당히 성숙되지 못한 그런 성격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괴롭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좀 무능하고
일을 잘 못하는 것이죠. 게으르고 또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효율적인 직장, 튼튼한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한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궤변이죠. 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들은 굉장히 독재적이고 오만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예. 사람들입니다. 또 생물학적인 점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네. 재미있는 게 이제 이렇게 우월감을 좋아하는 사람들, 갑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 아닌가요? 예, 이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면 상대방이 기쁜지 슬픈지를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일부에서는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갑질을 하면 쾌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보통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의 보상작용이 바로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 이건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후에 다른 데에 가서 오히려 화풀이를 하고 이런 박탈감을 이렇게 갑질로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쉽게 예. 말씀드리면 종로에서 뺨 맞고 이 뺨 맞은 사람들이 다시 한강에 가서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게 그런 갑질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지심이 이런 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뭐 갑질을 하는 갑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면 네. 반면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왕왕. 네, 마음이 봅니다. 아픈데 그러면 뭐 일부 사람들은 네. 직장을 그만두거나 네.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은요,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라든지 다수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가한 사람들과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들은 계속 가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무력감으로 인해서 정신증이라든지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심리는요, 네.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 초기에 트라우마를 받으면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그런 도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움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래서 예. 아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근이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뭐 기준은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돼서 잘 아실 텐데요.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힘입니다. 힘을 네.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업무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고통을 주거나 근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누구든지 피해 당한 사람들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조사를 벌여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징계해야 되는 이런 법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과거에도 물론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한다라든지 공권력에 의존을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예. 이제는 피해자가 사용자, 말하자면 사장이나 네.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조치에서는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면 직장을 옮겨준다라든지 필요한 휴가를 내준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뭐 이게 회사 내부의 징계 조치를 좀 규정한 법안이지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네. 강한 법이 지금 생겼다라고 해서 금방 이런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모두 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괴롭힘 대응 협의회, 예. 협의체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예방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회사 내에 보급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회사 내에서 유능함이나 강함이
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은 가치는 겸손이나 배려, 공감 이런 네. 가치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런 가치가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 기업 차원에서 좀 네.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또 이런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철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